자, 오늘 배워볼 강의 내용은 5일선 매매예요. 5일선 매매. 일전에 한번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시장이 많이 어렵죠. 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5일선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강세로 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수익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5일선 매매는 5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이어놓은 선을 5일선이라고 해요. 이동 평균선상. 그래서 아마 HTS, MTS 까시면은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짧은 기간에 이동 평균선을 만들어 놓은 게 평균 주가를 이어놓은 선이 5일선이다. 자, 이 5일선을 다른 말로 단기 매매선이라고 해요. 단기 매매선. 단기 매매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이평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이 엄청 크거든요. 예, 엄청 크기 때문에 이 5일선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 테마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5일선 매매가 단기 매매에서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일선 매매 같은 경우는 기본 요건 같은 게 있어요. 예, 기본 요건은 일단 5일 평균 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나온 종목이면 좋습니다. 요즘에 시장의 수급이 정말로 많이 없죠. 없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만 나와도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원체 거래 대금이 지금 적기 때문에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되는 그런 종목으로 5일 평균 거래 대금을 확인해 보자. 이 거래 대금은 다른 말로는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런 변동성 내에서 체력이 강한지 안 강한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목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체력. 근데 체력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변동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체력이 없으면. 근데 상승 체력이 있으면 주가를 유지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 평균 거래 대금 300억 이상 들어온 종목, 그리고 이왕이면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군이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산업군이면 좋긴 하지만 오늘 이 시장을 장 초반부터 장 후반까지 끌 수만 있는 이슈와 그런 테마군이면 그거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은. 왜냐면 지금 수급도 별로 없고 그리고 주도 테마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슈가 지금은 많지도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산업군이 이 시장을 좀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군인지, 당연히 그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종목, 최근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종목 중에서 컨택을 해야겠죠. 컨택을 해야 되고요. 이게 오늘 지속적으로 이 테마가 유지가 될 수 있으려면 종목이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됐어요.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됐는데 요거 관련된 종목이 한 종목밖에 안 움직여. 그럼 이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슈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요거 관련된 이슈로 10종목이 동시에 움직여요. 관련 종목이. 이런 경우는 오후장까지 끌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하루 강하게 계속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이슈로 가는 종목이 아니라 이 이슈를 통해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세타군 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종목이 많이 움직여야 돼요. 관련된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많이 움직여야 돼요. 자, 근데 예측을 할 수도 있어요. 예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예를 들어서 장 초반에 5종목이 함께 움직였어요. 예를 들어서 움직였는데 이 안에는 대장주가 있죠. 예. 관련 세타군 내에서는 모두 다 대장주가 있습니다. 대장주가. 근데 이 대장주가 흐름이 약간 하방 추세로 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세타군들은 전체적으로 빠질 확률이 높아요. 대장주만 보시면 돼요. 대장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이해하기 편하시게 최근에 가장 대장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는데 로봇이다. 그럼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막 움직이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방으로 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수급이 싹 빠지잖아요. 이 로봇이라는 테마에서 쫙 빠지잖아요. 그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보여요. 예. 어디로 가는지. 예를 들어 뭐 제약바이오로 간다. 그러면 빠르게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에서 빠져나와서 단타를 하실 거면 그 예상하는 방법은 사실 조금 쉽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 전체적인 장의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뭐 장 초반에 단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10시 반 전에는 끝내시는 게 좋다. 자, 그래서 돈이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 중간에 단타도 나와요. 만약에 이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던 종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이 나오면서 돌파를 해줘요. 그럼 여기도 매수 타점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요. 단타가 나오죠. 근데 이게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또 더 가요. 왜냐면 이게 지금 요 선이 박스권 저항이었겠죠. 저항이었는데 이거를 돌파하고 나면 이게 지지로 바뀌어요. 예, 그 전에는 저항이었는데 이게 돌파하고 나면 여기에서는 이제 지지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단타를 했어요.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지받고 다시 여기서 튈 확률이 높고요. 여기에서 바로 그냥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은 여기에서 돌파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서 바로 가요. 그리고 이게 박스권 상단이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가 61선 그리고 121선 같은 경우는 단기 이평선이잖아요. 이게 사실 뚫기 어려운 이평선이거든요. 이런 이평선들을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할 때는 바로 또 시세가 나옵니다. 자, 이 5일선 돌파 장대 양봉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상단 돌파예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돌파하는 지점. 그리고 또 하나 추가를 해드리면 그 전에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나왔다가 그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 이걸 우리가 보통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죠. 예. 요 상단을 돌파할 때 똑같은 형태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나오면 이것도 여기도 매수 타점입니다. 이게 꼭 52주 신고가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웬만하면 정배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5일선 매매가 잘 먹힙니다. 차트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종목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15%가 넘는 양봉이에요. 장대 양봉이에요. 근데 여기 원체 높게 가다 보니까 이게 작게 보여진 건데 이게 왜 여기서부터 시작이냐면 이 앞전의 고점 여기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는 캔들이에요. 이 캔들이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는 캔들이다. 그리고 5일선을 지금 강하게 돌파하는 또 장대 양봉이기도 하고요. 자, 5일선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에 그리고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상단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나온 이런 지점. 이 날도 단타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날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고 했으면 종가 매매가 들어갔으면 바로 다음날 또 수익이 나오겠죠. 그리고 5일선 매매는 5일선을 계속 추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선 닿을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겁니다. 5일선 닿을 때마다. 자, 시세가 이렇게 한번 시작이 되면 금방 끝나지가 않아요. 예. 분명히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끝날 것 같았으면은 이날 캔들 나오고 이날 나오고 여기에서 조정이 이렇게 나오죠. 밑으로 하방으로 빼죠. 예. 하방으로 빼면서 이게 21선이에요. 노란선이. 예. 하방으로 빼면서 여기를 지지받고 반등하거나 이런 경우가 흔하죠. 근데 5일선 매매는 5일선을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정이라는 게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정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5일선 매매는. 근데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원체 크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지금 단기 매매로 해볼 수 있는 게 5일선 매매예요.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5일선 닿을 때마다 매수하면 중간중간 수익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약간 5일선을 이탈을 했죠. 예, 이탈을 했다가 또 이 지점에서, 예, 이 지점에서 강하게 또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또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고점이 여기죠. 그죠? 여기를 또 돌파하는 구간이에요. 이걸 돌파할 때 여기가 매수 타점입니다. 그러면 단타 매매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죠. 예. 사실 만약에 여기에서 샀어요. 사서 지금 내가 수익 중이잖아요. 만약에 5일선에 닿지 않은 상태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계속. 예. 요런 구간은 파는 구간이 아니에요, 사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차트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여기에서 상승했다가 조정이 나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죠. 돌파한 캔들은 요 캔들이에요. 요 캔들. 요것도 15%가 넘는 캔들입니다. 요 캔들이. 자, 5일선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전 고점을 여기에서는 돌파를 못했어요. 이 캔들이 합니다. 이 캔들이. 요 캔들이 한다. 정확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하는 게 아니죠. 예. 요 캔들이 확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보세요. 계속적으로 보시면 이거 5일선 닿을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 예, 다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오죠. 요럴 때는 깼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움직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5일선 매매가 가능하다. 이게 요 파란 선이 11선이거든요. 이게 11선입니다. 11선. 이거는 단기 추세선이라고요. 추세선. 그러니까 5일선은 단기 매매선이고 11선은 단기 추세선이라 1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꺾이지가 않은 거예요. 요런 부분은 꺾인 거죠. 그죠? 이탈했으니까 11선을. 근데 요런 데들은 11선도 지지받고 바로 올라가죠. 예, 5일선. 그리고 시초가가 예를 들어 시초가가 이런 식으로 5일선 위에서 시작하잖아요. 다 여기 고점면에 돌파하고 5일선 위에서 시작한다. 그럼 여기도 시초가 매매가 가능한 지점입니다. 자, 지금은 뭐 잡주 시장이에요. 예, 지금은 뭐 잡주만 움직이고 있어서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음 차트도 계속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 여기도 지금 전 고점이 이제 여기잖아요. 예, 여기인데 여기는 뭐 확실하게 뚫어버렸죠. 예. 확실하게 뚫으면서 시초가도 그냥 이 돌파 구간을 띄워버렸어요. 요럴 때도 시초가 매매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5일선 닿으면 매수. 그러면 요 또 양봉 먹었을 겁니다. 5일선 탔어요. 매수. 예. 그리고 5일선 지금 이게 밑꼬리가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팔 이유가 없이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5일선이 지금 단기 매매선이고 가장 짧은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가는 종목들은 힘이 다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 5일선만 보셔도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다 녹아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 시장에 가장 관심도도 높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성장 가능한 산업군이고요. 당연히 5일 평균 거래대금 300억이 넘고요. 5일선 돌파 장대 양봉 나오고요. 이평선은 정결돼 있고. 그래서 그냥 이런 5일선 타고 가는 종목들 이런 걸로 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이 진짜 전문 트레이더가 매매를 해도 쉽지가 않은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원체 커요. 그리고 너무 빨라요. 속도가. 약간 그래서 좀 많이 위험한 시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일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매매 기법입니다. 이 5일선 매매가. 그래서 이 5일선 매매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약간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 그런 시장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시장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이런 5일선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알아봤어요. 네, 5일선 매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요 박스권 매매에서 상단 돌파 그리고 이평선 정배열 그리고 5일선을 돌파하는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장대 양봉이 만들어져 있는 구간을 돌파하는, 이 상단을 돌파하는 구간, 이런 구간도 매수 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렇게랑 요런 것만 찾기에는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요런 종목들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이 장대 양봉의 상단을 돌파하는 지점, 요런 지점도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여기가 저항이 되고요. 예. 왜냐면 이 장대 양봉이라는 거는 거래량을 굉장히 크게 동반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게 기준봉이 됩니다. 이 기준봉이 돼요. 그래서 요 하단은 지지가 받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상단은 저항받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내려오다가 여기까지 내려와요. 만약에 여기에서 장대 양봉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의 트렌드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일봉상에서 N자 파동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N자 파동. 그리고 여기 돌파를 하게 되면 새로운 시세가 또 나와요. 여기서. 자, 요 정도로 해서 일단 5일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일선 매매 하실 때도 11선도 같이 보셔야겠죠. 11선은 단기 추세선이기 때문에 추세가 이탈 안 되면 또 수익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또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5일선과 11선 함께 보시면서 5일선 매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교육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